무화과를 심자마자 8월에 수확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실내에서 삽목한 무화과를 실외로 가져가는 걸 보여드릴게요. 1년차 비료 주는 것도 보여드리고요. 오늘은 3월 16일이고요. 부직 화분에 심은 지는 25일차고요. 품종은 PDM2예요. 앞 영상에서 2월 20일에 부직 화분에 심을 때랑 비교하면 거의 못 자랐어요. 여기 눈이 트이면서 잎이 계속 나와야 되는데 더 이상 안 자라고 있어요. 이런 걸 순머지라고 해요. 보통 작은 화분에 있던 무화과를 큰 화분에 옮겨 심은 직후에 순머지가 올 때가 있어요. 이게 제가 2020년에 처음 무화과 묘목 구매했을 때 사진인데 화분 크기가 굉장히 작죠. 이걸 40리터 화분에 바로 심었을 때도 순머지가 왔었어요. 이렇게 순머지가 오면 짧으면 한 달, 길면 2달까지도 눈이 안 트이기 때문에 죽었을까봐 걱정하시더라고요. 근데 문제가 있을 때랑은 다른 게 순머지가 와도 잎은 아무 이상 없이 멀쩡해요. 지금도 잎에는 특별히 이상이 없죠. 그래서 크게 걱정하실 건 아니고요. 순머지가 오는 이유는 나무가 넓은 화분에 뿌리부터 채우느라 순머지가 온 거예요. 지금도 보면 여기 이렇게 하얀 새 뿌리가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순머지가 와도 특별히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한두 달 정도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주세요. 물론 큰 화분에 옮겼다고 무조건 순머지가 오진 않고요. 어느 정도는 운인데 경험적으로 순머지 올 가능성이 5%도 안 돼요. 보통은 삽목한 경우에는 순머지가 안 오고 묘목을 구매해서 심은 경우에 순머지가 잘 오는 편이에요. 이번에는 최근에 해가 안 뜨고 밤의 온도가 계속 낮은 게 영향이 있지 않았나 싶어요. 순머지가 바로 온 것도 아니고 부직 화분에 심고 잎이 한 장은 나다가 순머지가 왔거든요. 순머지가 오면 물 주는 양을 조금은 줄여주는 게 좋아요. 어차피 잎이 왕성하게 활동하는 게 아니고요. 물을 적게 줘야 뿌리가 더 빨리 뻗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흙 부피의 10%인 2리터씩 물을 줬는데 최근에는 흙 부피의 5%인 1리터씩만 물을 주고 있어요. 일단은 기다리는 거 말고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기다려 볼게요. 오늘은 4월 6일 부직 화분에 심은 지는 46일차고요. 잎이 그동안 탔어요. 햇빛을 받는 부분만 잎이 망가졌거든요. 이 잎을 보면 햇빛에 노출된 부분은 탔고요. 위쪽 잎에 가려서 그늘진 쪽은 멀쩡하죠. 이 잎도 마찬가지예요. 원래는 실내에서 키우던 나무를 밖으로 가져가서 갑자기 강한 햇빛을 받으면 잎이 타거든요. 근데 계속 실내에서 키웠는데도 잎이 타네요. 계속 해가 안 뜨고 미세먼지가 많다가 갑자기 햇빛이 강해져서 그런가 봐요. 무화과 키우는 게 6년째인데 실내에서 잎이 타는 건 처음 보네요. 그래도 좋은 신호인 건 순머지가 끝나고 드디어 눈이 트였어요. 새 잎이 나오고 있죠. 마침 날씨도 실외로 나갈 때가 됐어요. 잎이 없는 나무는 최저 온도가 0도 이상만 되면 밖에 내놔도 되고요. 밤에 가끔 영하 5도 정도까지 떨어지는 건 괜찮아요. 서울 옥상에서는 보통 2월 말에서 3월 초예요. 잎이 있는 나무는 더 조심해야 되고요. 최저 온도가 5도 이상은 돼야 돼요. 산 근처나 밭에서는 3, 4도까지 떨어지면 위험할 수도 있어요. 서리가 올 수 있거든요. 근데 도심이나 건물 근처는 서리가 잘 안 오니까 가끔 3, 4도까지 떨어지는 건 괜찮아요. 서울 옥상에서는 보통 3월 말에서 4월 초 정도 날씨고요. 올해도 4월 1일에 나갈 수 있는 날씨가 됐어요. 제가 바빠서 아직 못 내보냈는데 내일은 이 나무를 옥상으로 가져가겠습니다. 오늘은 4월 7일이고요. 나무를 실외로 가져왔어요. 흙이 좀 갈라졌죠? 아직 뿌리가 많지 않을 때라 화분 받침에 받쳐서 가져와도 흙이 잘 갈라져요. 심지어 저는 이걸 카트에 싣고 15분을 덜컹거리면서 왔거든요. 해마다 이렇게 했으니까 걱정할 건 아니고요. 지지대도 많이 쓰러져서 다시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차광막 아래로 옮겨줄게요. 지지대부터 다시 세워줄게요. 실내에 있던 식물은 식물 종류랑 상관없이 55% 차광막 아래에서 실외 햇빛에 적응시켜야 돼요. 바로 직광을 보여주면 잎이 다 타거든요. 잎이 다 타서 떨어지고 새로 자라면 한두 달은 성장을 하나도 못해요. 그래서 1년차에 수확하려면 꼭 차광막 아래에서 적응을 시켜줘야 돼요. 차광막이 여러 종류인데 55%가 가장 좋고요. 기간은 2주면 충분해요. 흙이 갈라진 곳은 상토로 덮어주고 물을 조금 줄게요. 나무가 본격적으로 크려면 최저기온이 10도 이상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최저기온이 5도라서 쑥쑥 자라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당분간은 물은 흙 부피의 5%, 1리터씩만 줄게요.
실외로 이동하는 김에 나무 하나를 더 추가할게요. 품종은 까란이고요. 삽수 보관 방법 영상에서 삽목했던 나무예요. 1월 17일에 질석에 삽목했는데 32일 만에 2월 17일에 뿌리가 나와서 상토로 옮겼고요. 오늘이 4월 7일이니까 상토로 옮긴 지 50일 차예요. 제일 좋은 건 실내에서 부직 화분에 심어서 미리 키워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삽목 시기가 늦었거나 실내에 공간이 없어서 부직 화분에 심기 힘드시면 이렇게 작은 화분에 있다가 최저 온도 5도 이상일 때 밖으로 가져오면서 부직 화분에 심어도 되세요. 대신 수확은 8월보다는 조금 느려질 수 있어요. 일단 부직 화분부터 접어줄게요. 이름표 먼저 달아주고요. 대충 절반 정도로 접었어요. 분갈이는 앞 영상에서 보여드렸으니까 빨리 해볼게요. 물도 2리터 주고요. 다른 나무는 분갈이는 안 하고 차광막 아래에만 놔둘게요. 이 나무들도 삽수 보관 방법 영상에 놨던 나무고요. 이건 제가 키울 건 아니라서 햇빛에 적응하고 뿌리가 좀 더 돌면 바로 택배로 보낼 거예요. 이렇게 놓고 차광막을 씌웠고요. 아래쪽은 페트병에 물을 채워서 막아놨어요. 가끔 까치가 들어와서 나무를 뽑아가거나 고양이가 화분을 헤집어 놓거든요. 프레임은 조립식 비닐하우스고요. 최저 온도 5도 이상일 때는 비닐은 벗기고 차광막만 씌워놓고 있어요. 이대로 2주간 놔둘게요. 오늘은 4월 16일, 차광막 아래로 옮긴 지 10일차고요. 첫 비료를 줄 거예요. 상토에 비료가 충분하니까 1년차는 비료를 안 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저도 2022년에는 비료를 안 주고 키웠는데 8월 말이면 이렇게 크거든요. 그렇지만 비료를 조금 주시면 더 좋아요. 다른 나무랑 다르게 무화과는 1년차부터 열매 수확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무도 크고 열매도 키우려면 비료가 조금 더 있는 게 좋아요. 작년에 비료를 준 1년차 나무는 확실히 나무도 크고 열매도 크죠. 삽목을 빨리 시작하고 비료를 적당히 주는 게 1년차부터 나무를 잘 키우는 비결이에요. 이게 1년차 비료 목록이고요. 비료 종류는 1년차나 2년차나 똑같고요. 포도비료랑도 똑같아요. 블루베리처럼 산성 흙에서 키우는 나무만 빼면 모든 식물에 다 적용할 수 있어요. 물론 주는 양은 식물 종류마다 조금씩은 다르고요. 실외로 나오고 처음에 줄 비료는 어분골드 15ml, 용성인비 15ml예요. 차광막 아래로 옮기고 일주일 정도 후에 주면 되세요. 어분골드 먼저 줄게요. 계량 스푼으로 15ml를 줬고요. 용성인비도 15ml를 줄게요. 까란도 똑같이 줄게요. 참고로 왼쪽에 달에 삽목한 게 있는데 달에도 똑같이 부직포화분에 분갈이하고 차광막 아래로 가져왔어요. 잘 크고 있는데 영상을 빨리 올려야겠네요. 앞으로 비료는 이 표대로 주면 되세요. 날짜는 정확히 안 지켜도 되고요. 대충만 비슷한 데 주면 되세요. 같은 날짜에 두 개가 적혀 있는 건 동시에 줘도 되는 비료예요. 예를 들어 5월 5일은 황산가리 1.25ml랑 황산고토 2.5ml를 동시에 주면 되세요. 비료 주는 표는 영상 아래 더보기나 댓글을 눌러보시면 링크를 남겨놓을게요. 누구나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 다운받아 놓고 보시면 나중에 편할 것 같네요. 오늘은 4월 21일이고요. 차광막 아래에서 2주가 지났어요. 잎이 전체적으로 쌩쌩하죠? 실내에서 탔던 걸 제외하면 차광막 밑에서는 잎이 타진 않았어요. PDM2는 새 잎도 2개가 나왔어요. 이렇게 잎이 나오면 기존 잎이 타버려도 상관없어요. 새 잎이 계속 나오면서 멈추지 않고 크거든요. 뒤에 까란도 새 잎이 한 장 나왔네요. 삽목 화분에 있는 나무도 새 잎이 나오고 있고요. 2주가 지났으니까 차광막 밖으로 꺼냈고요. 지지대부터 똑바로 다시 세워줄게요. 자동관수 스틱도 꽂아주고요. 나무가 아직 작아서 2년차 이상 나무랑 물 주는 주기가 다를 거예요. 자동관수 하시는 분들은 스틱을 똑바로 꽂지 말고 저처럼 화분 끝에 비스듬히 꽂아주세요. 그러면 물이 화분 밖으로 많이 나가고 화분 안쪽으로는 조금만 들어오겠죠? 이렇게 하면 큰 나무랑 같이 자동관수를 하셔도 돼요. 나중에 나무가 크면 2년차 나무보다 흙이 빨리 마를 텐데 그때 자동관수 스틱을 조금씩 안쪽으로 옮겨서 꽂으면 되세요. 이제 할 일은 나무 키가 점점 커지면 아래쪽 잎은 잘라버리고 부직포 화분을 펴서 상토를 더 채우면 되고요. 날짜에 맞춰서 비료만 잘 주시면 되세요. 오늘은 4월 28일이고요. 직광에 내놓고 일주일이 지났어요.
PDM2는 잎이 멀쩡하죠? 까란도 괜찮고요. 기존 잎이 약간 그을리긴 했는데 이 정도는 상관없어요. 오늘은 5월 8일이고요. 올해는 어째 성장이 많이 느려요. 이때쯤이면 쑥쑥 자라야 되는데 너무 천천히 자라고 있어요. PDM2도 마찬가지고요. 새 잎이 나오고 있긴 한데 너무 느리네요. 2023년 4월 20일, 2024년 4월 26일이랑 비교해도 올해 5월 8일이 훨씬 느려요. 2년차 무화과들도 다 느리고요. 해도 너무한 게 4월에 눈이 왔어요. 낮에는 23도였는데 밤에는 1도죠. 거기다 비도 자주 왔고요. 지금은 5월인데도 최저기온이 계속 10도보다 낮아요. 최저기온이 10도 이상은 돼야 본격적으로 뿌리가 움직이거든요. 요새 저한테 가장 많이 오는 문의도 묘목을 샀는데 눈이 안 트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최저온도가 낮으면 아무리 한낮에 해가 쨍쨍이어도 나무가 못 크거든요. 이러면 속이 터지더라고요. 저는 취미로 키워도 이렇게 답답한데 직업으로 농사 짓는 분들은 날씨가 안 도와주면 너무 속상하실 것 같아요. 그래도 다음 주부터는 최저온도가 올라온다니까 조금은 나아질 것 같아요. 혹시 나무가 눈이 안 트이는 분들은 가지를 커터칼이나 손톱으로 살짝 긁어보세요. 긁어서 초록색이 안 보이면 나무가 죽은 거고요. 초록색이 나오면 살아있는 거니까 온도가 올라올 때까지 조금은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주세요. 저도 조금 기다렸다가 나무가 본격적으로 크면 상토 추가하는 거랑 순집게 하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